자, 오늘은 주말인데 면도도 못했어요. 좀 지저분한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급락해서 왜 이게 엔비디아가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다른 반도체주들의 지금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세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방송에서 반도체 종목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은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포트에 반도체를 많이 채워 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의 속보로 엔비디아가 10% 넘게 떨어진다, 이런 게 속보로 또 나왔던 건데, 결국 AI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라는 쪽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급락 이유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 20% 마이너스가 넘으면 기술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946달러 선에서 지금 76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딱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기대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5월 달에 있을 실적 너네 진짜 보여줄 수 있어? 라는 부분에서 계속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여기서 천비디아 가네마네 하다가 GTC에서 크게 힘을 못 냈고, GTC에서 힘을 못 내고 버텨주다가 결국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762달러 선까지 마이너스 고점 대비 20%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뭐 이 부분에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700달러에서 900달러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물론 마이너스가 아니겠지만, 결국은 지금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엔비디아 왜 떨어지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은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는데도 왜 이게 떨어지냐라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쎄합니다. 이 하나가 안 좋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하는 이상한 쎄한 포인트들이 나오면 그것들이 퍼즐로 모아져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TSMC 실적 발표했어요. 야, 역대 최대 순이익,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번 분기에 실적 좋은 거 몰랐나? 알았죠. 시장의 기대치는 1분기 실적 좋은 게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건데에 대한 초점입니다. 근데 불확실성을 핑계로 대면서 향후 가이던스를 10% 내려잡아요. 그러면 지금 AI가 붐이라고 하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왜 가이던스는 이전에 좋게 생각했던 것보다 10%나 더 하향 조정을 했을까? 결국은 수요가 안 좋다는 거고, IT 쪽에 AI 쪽으로 엔드 유저로 쓰이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데 투자자들의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TSMC는 이렇고, 노광 장비, 반도체 장비 독점하고 있는 ASML 같은 경우도 1분기 수주액이 YOY로 61% 줄었다. 이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뭐 기고 효과로 해가지고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은 이 악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SML 얘기도 TSMC,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가 앞으로의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장비를 구매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다. AI 열기에도 스마트폰, PC 등 수요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앞으로도 장비에 대한 그런 주문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ASML 얘기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주가가 미리 땡겨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디스카운트 줘야 되는 거다라는데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현대차증권 연구원 얘기 들으니까 EUV가 요새 투자가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메모리 쪽은 가격이 P가 올라갔지만 성숙공정 파운드리, 그러니까 완전 하이엔드 파운드리는 아직도 ASP를 반등을 못하고 있고 맞추지 못하고 있다. 좋은 제품, 정말 고성능의 제품을 찍어내서 거기서 이제 수요가 괜찮아서 거기 맞춰서 팔리면 괜찮은데 그것 같이 팔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 대에 뭐 5천억씩 하는 이 ASML 장비를 사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TSMC랑 ASML 실적도 안 좋으니까 지금 장비 파는 회사랑 파운드리 회사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확실히 수요가 부진한 거다라는데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졌고 거기에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슈마컴이라고 하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I 서버 전문 업체죠. 얘네가 원래 다음 달 7일에 실적 발표해요. 근데 영업이익일로 11일 전에 땡겨서, 그러니까 2주 반쯤 전에는 예비 실적을 발표를 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적 이렇습니다. 라고 미리 좀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을.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적 예비 발표를 안 했어요.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오죠. ASML, TSMC, 슈마컴 너마저 실적 발표를 안 해? 쎄하다의 방점을 찍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슈마컴이 그동안 한 1년 동안 YTD로 한 250% 올랐습니다. 앞으로 AI가 커지고 그거를 운용하고 또 나가고 저장하는 서버도 크게 성장을 하면서 슈마컴의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YTD로 250%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예비 실적을 발표를 안 한다고 하니까 너네 실적 안 좋구나 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슈마컴이 하루아침에 23% 급락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ASML, TSMC, 슈마컴 안 좋다. 그래, 엔비디아 실적 이전에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보다 더 안 좋겠구나. 이번에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게 GTC에서 약발이 안 먹힐 때 느낌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게 블랙웰이나 이런 거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구나를 봤을 때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도화선이 ASM이랑 TSMC가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의 가이던스까지 겹쳐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될까라고 싶은 게 지금 두세 분기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미리 빼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를 보자면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AI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오픈 AI가 챗 GPT를 상용화 베타, 안정화 베타를 발표한 게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다 됐죠. 처음 GPT 나왔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새로운 인류가 불을 발명한 것처럼 AI를 발견을 해서 이제 이걸로 모든 인간들이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시장이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반복된 그런 패턴화된 작업 이런 것들을 AI가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죠. 코딩이나 혹은 그림 그리는 거, 음악 찍어내는 거, 물류를 분리하는 작업들, 그리고 바이오에서 연구를 하는 작업들 이런 거에서 이제 AI와 GPT가 많이 쓰여질 수 있다고 해서 적용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지금 많이 널리 쓰이고 있죠. 제가 3프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카드사 다니는 제 친구가 애널리스트거든요.
사람들의 카드 이 소비 패턴을 학습을 해서 이 어떤 카드를 추천해주고 얼만큼 이 사람한테 론을 해주고 카드 한도를 정해줘야 하는 그런 애널라이즈 하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인데, 보면은 얘네도 AI 칩, HBM 뭐 이런 거를 많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도 시키고 추론도 시키면서 애널리스트가 하는 작업들을 AI가 다 하게 된다. 이 외에도 금융 쪽에서 무언가 패턴화된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거는 확실히 AI가 더 잘한다라는 생각들이 퍼지고 결과도 나오면서 확실히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라가 나왔죠. 아, 영상 이쪽은 그림까지는 그래 많이 양보했어. 영상은 AI가 할 수가 없어. 왜냐? 움직이는 거잖아. 말도 안 돼. 소라 쪽에서 보여줬죠? 물론 당연히 베타 버전이고 이 전문가들의 정말 하이 퀄리티의 영상만 압축해서 학습시킨 거긴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카메라를 들지 않아도 소스만 있으면 고화질의 정말 완벽한 영상들을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 AI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예요. 알았어. 영상도 찍어낼 수 있고 그림도 만들 수 있고 AI가 코딩도 할 수 있고 다 잘하는 거 알았어. 그래서 엔덴이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는데 그래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AI는 과연 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AI를 쓸 수 있으면 뭐 어디로 가야 될까? 핸드폰에서 그 이제 온디바이스 MPU 합쳐져서 핸드폰에서 비서되고 통역되고 여기까지가 시장에 녹아든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고, 더 무언가를 보여줘야 AI 주식들이 더 파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걸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영상까지 나왔으니까 더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 소라 나왔을 때 다들 감탄했죠? 아, 여기까지가 내 눈높이가 올라갔구나. 이제는 AGI가 나와야 됩니다. 일반 인공지능 AG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년 또는 2026년에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개발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5년 이내에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AGI가 등장할 것이다. 구글의 하사비스,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도 2030년까지 AGI가 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크 저커버그, 손정희 회장 뭐 등등 해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AGI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의 수장들이 AGI를 외치니까 소라와 챗GPT 이전에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봤던 것도 이미 벌써 우리한테는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예요. 아, AGI 정도가 나와야 진짜 내가 체감하고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AI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AGI가 언제 나오냐에 대한 그 기대감도 지금 땡겨와야 된다는 건데,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세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2030년은 너무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100% 나온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강하게 비저너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고, AGI가 여기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잖아요. 지금은 레벨 1 수준입니다. 숙련되지 않은 성인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AI, 이거를 지금 레벨 1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레벨 2에서 레벨 4 정도로 가면 트레이닝된 성인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평균값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AGI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썰로 생각을 하면 레벨 2에서 레벨 4 정도는 이미 기술적인 개발은 완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미칠 사회적인 파장, 법률적인 문제, 도덕적인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는 게 그들의 생각인 거고, 뭐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썰이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개발이 됐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 또 정통하게 잘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내년 혹은 내후년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레벨 5의 슈퍼 휴먼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AGI로 보지 않고 ASI로 보죠. 성인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개개인보다의 능력보다는 훨씬 낮고 레벨 2에서 레벨 4 정도면은 일반 로스쿨 테스트나 혹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로 치면 사법고시나 뭐 국가고시 이런 거를 던져놔도 그냥 상위 0.1%는 그냥 할 수 있다는 정도가 레벨 2에서 레벨 4. 레벨 5로 가면 손정희 회장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인류의 두뇌와 IQ를 다 합친 것에 몇백 배 이상의 그런 AI가 나온다는 게 그게 ASI고 슈퍼휴먼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ASI가 개발이 되면 우리가 금붕어를 보고 있을 때 금붕어가 우리가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예측할 수 없듯이 ASI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뭐 행동을 하는지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금붕어고 그는 인간인 것처럼 그냥 ASI가 이거 해 저거 해 요렇게 해 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방향인 것처럼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한 것처럼 AI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더 보여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주가에 이미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AI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서프라이즈로 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회의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 회의감이 있으니까 그래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서프라이즈 안 해도 실적으로 보여줘 라는 얘기로 로직으로 갔었는데 지금 실적에서도 저렇게 TSMC와 ASML 이런 게 살짝 크랙이 보이니까 좀 쎄하다 라는 생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요. 밀물 때 고기를 잡아야 되고 썰물 때 뻘밭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썰물입니다. 썰물 때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요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한 달 차트고요. 1년 차트입니다. 다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초반에 연초에 내려갔다가 지금 4월 달 지나는데 계속 올라요. 4.6까지 올라갔습니다. 4.616, 4.7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뜻은 뭐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금리 인하 안 해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할 때도 그랬죠. 계속 찔끔찔끔씩 인상을 더 하고 더 하면서 이번이 끝이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면서 시장이 스스로를 굉장히 위안을 했어요. 결국은 금리 인상이 끝났고 이제는 금리 인하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질질 끌었던 것처럼 금리 인하도 질질 끌어서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역시 좋게 나왔어요. 21만 5천 건 예상했는데 21만 2천 건. 그러니까 실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없고 실업률이 낮고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나 홀로 너무너무 좋다는 거고 모두가 일자리를 원하면 찾을 수 있는 완전 고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4월 비즈니스 전망조사가 나왔습니다. 월마다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던스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행성 지표인데 이 비즈니스 전망조사가 2년 내 최고치로 나왔어요. 15.5. 2년 내 최고치. 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면 지금 사람들이 쓸 돈이 많고 유동성 축소고 나발이고 막 이런 얘기하고 고금리고 이런 얘기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위기긴 위기고 지역은행도 위기지만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 그러니까 고용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매 판매도 나왔죠. 좋게 나왔어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입니다. 66%가 사람들의 소비로 경제가 유지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예전에 무슨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막 터지고 그런 것들이 아닌데 과연 이거를 미국 자체로만 보면 위기를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은 위기가 아니고 호황이에요, 호황. 다른 나라들만 미국 기준금리 올린 거에 맞춰가다 보니까 죽을 맛인 거죠. 이거는 진짜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환율 1,400원 거의 근처까지 가서 찍먹하고 내려왔죠. 달러당 1,400원 근처까지 가서 내려왔습니다. 1,399원. 근데 금리 인하는 연내에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수출은 계속 조금 안 좋은 상황.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지만 반도체만 홀로 잘 나가는 상황. 자동차도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수출 국가인 우리로서는 정말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동산 그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골든타임이 있는 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추면 늦출수록 오히려 우리의 골든타임은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물러가고 있고 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연은 사업 전망 조사랑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나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대에서 17%대로 내려갔고요. 7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제 뇌피셜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6, 7월이 지나가면 이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연준의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금리에 대한 변동,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기 매우 부담스러워져요. 물론 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스탠스와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9월에 해? 뭐 언제 해? 그러면은 일단은 대선 지나고 보자. 왜냐? 경제 탄탄해.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11월 지나고 소화되고 12월까지 간다고 하면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 선택으로 6월, 7월에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확률 17%로 금리 인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6월, 7월에 못하면 연내 금리 인하도 못한다는 쪽으로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레버리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주식도 분명히 이런 기대감을 낮춰서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되고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갈수록 죽어나는 나라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경제 위기가 올 거고 한둘 죽어나는 나라 나와도 미국이 금리 인하 하냐? 절대 안 합니다. 미국 경제가 무언가 꺾여서 미국 경제가 죽고 위기고 무언가 터지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해줘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히 엔비디아나 뭐 TSMC 그리고 슈마컴 같이 뭐 몇백 퍼센트 올라서 이 성장주의 대표격으로 있는 AI를 땡겨온 주식들은 디스카운트를 당연히 받는 게 맞지 라는 게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올 게 왔다라는 생각으로 기술주들이 크게 밀리고 있고 지금 아까 마이너스 20%가 기술 조정의 이제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제가 뭐 넣어놨긴 했는데 요거는 요 얘기해도 한 30분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건 저는 곁다리라고 생각하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해서 중동 전쟁 나면 여러분들 중동 전쟁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이유는 뭐죠? 중동에서 전쟁 나면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게 로직의 두려움의 로직인 거잖아요. 근데 유가는 지금 90달러 터치도 안 했어요. 82달러, 3달러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되네 만에에도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물론 그게 획기적으로 무언가 큰 건이 하나 또 중동에서 터져가지고 이건 진짜 다르다. 심각하게 중동에 뭐 중동 전쟁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유가가 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쟁 변수가 지금 여기에 더 녹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전쟁 변수가 뭐 유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지금 뭐 하락의 큰 변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쩌라고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데,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 뭐 삼성전자 혹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들고 있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PER을 부여받은 그런 종목들은 일단 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써놨죠? 높은.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지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최근에 AI가 붐이 일으면서 AI를 일단 붙이고 보자라는 그런 잡주들, PER 반도체 소부장이어도 갑자기 AI 뭐 한다 그래가지고 60배, 70배, 뭐 80배 이렇게 PER 포워드로 받는 종목들은 저는 일단은 도망가야 된다고 봐요. 뭐 그런 주식들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일단 튀자라는 생각이고, 엔비디아가 지금 PER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 63배, 포워드로 봤을 때 30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PER 30배가 포워드로 봤을 때 높은가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AI가 AGI, ASI까지 가서 무조건 우리 미래에 정말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12개월 포워드 30배도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서 진짜 내 손자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도 팔지 말라 그럴 거야 라는 그런 확고한 로직과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엔비디아 20% 고점에서 떨어졌어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찬스죠. 왜냐? 주가는 항상 우상향하진 않으니까 한 번씩 조정받고 가는 거야. 10% 떨어졌을 때 사고 20% 떨어졌을 때 사고 꾸준히 계속 조정받을 때 나는 모아간다. 오히려 조정 안 오는 게 아쉽다 라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를 중점으로 TSMC와 ASML을 중점으로 하이닉스를 중점으로 같이 따라가는 세컨 티어, 서드 티어의 종목들은 앞에 형님들 흔들리면 얘네들은 더 흔들려요. 그렇다면 한번 자르고 가는 게 맞죠. 이게 언제 다시 오를 건지 바닥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홀딩 하셔도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추세적으로 한번 꺾여가지고 기술적인 조정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떨어질지 알고 계세요? 엔비디아 여기서 10%더 떨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나오는 거 하루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거 홀딩 할 수 있으세요? 그런 마음 있으시면 홀딩을 하시고 일단은 10%에서 자르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에서 자르고 바닥 확인한 뒤에 다시 매수 들어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통화정책 기대감이 더 뒤로 물 건너가고 셀린 메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악재가 악재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에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천비디아 다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갖고 가면 돼요. 근데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는 자르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5월 달에는 전쟁과 통화정책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거예요. 왜냐? 셀린 메이라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저는 셀린 메이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악재가 악재로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 있고 호재가 호재로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 있어요. 예전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고 반도체와 AI의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환경의 시장이라면 지금 ASML, TSMC 실적 이렇게 나왔어도 전혀 영향 안 받았을 거예요. 그냥 쎄하고 살짝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 실적 얘기할 때도 보셨듯이 분위기 자체가 악재가 더 큰 악재로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특히나 주가도 많이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튀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4월 말 들어서는 셀린 메이와 통화정책, 전쟁 이 이슈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어떤 조그마한 악재도 그것이 부각돼서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 주식들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과 그리고 요런 잘라먹는 이런 선택을 저는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시장이 워낙 헬게이트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잘 세워서 종목마다 나는 어떨 때 자르고 어떨 때 들어가겠다라는 그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뭐 마바라들처럼 저쪽에 뭐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기어다니면서 아 이거는 지금 뭐 떨어지는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보다 요 정도 라인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근거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많이 받는다면 저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 결국 엔비디아의 칩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와도 AI 칩 GPU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트레일링으로 한 9배 정도로 알고 있고 트레일링으로 11배? 9배?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포워드로 봤을 때 한 7배에서 9배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한 자릿수 PER의 대표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너무 싸고 너무 좋지 않아요? 물론 K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특수성은 당연히 받아서 디스카운트를 받기는 하겠지만 이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위치를 2년, 3년 가지고 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과연 조정받을 때 도망가야 될까? 혹은 홀딩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두서가 없이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랑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제가 오프닝벨에서 만나 뵈면서 같이 좀 고민하면서 힘든 시기를 같이 좀 이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말 동안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 장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 같이 전략을 잘 세워 보시면서 파이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쫙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미리 뺀 감도 있습니다. 확실히 겁먹어서 지레 겁먹고 뺀 감도 있는데 거기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다. 이러면은 또 한 번의 출렁임을 또 각오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시면서 힐링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